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최근에 대구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이제 많은 문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원래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한순간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되어버렸으니 여기에 대해서 각종 세금들 아니면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분양권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고요. 12월 17일 목요일 오후에 전국 36곳이 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는 정말 소수의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다 전 지역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그로 인해서 세금들이라거나 대출 관련한 궁금증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분양권 자체가 뭔지를 말씀드리면 준공 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고 다 분양권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측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세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나중에 취득세는 어떻게 나오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닌 거죠.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분양권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었는데, 자, 이 3가지 모두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어떠한 세금 관계라든지 아니면 대출 관계를 묻는다면 그거는 뭐 전부 다 쉽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정 전에 취득된 것은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정 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팔 때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래는 보유 요건만 있었는데 거주 요건이 추가되는지, 마지막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권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아파트를 취득했다라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자체에는 안 들어가는데,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부과될 때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너가 분양권을 계약 맺었을 때 몇 주택이었냐에 따라서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역시나 지정 전에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즉,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의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양도세 측면에서 3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양권을 팔 때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 시점이 기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너가 팔 때 어떠한 지역이었냐라는 것을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정 전에 계약을 맺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55% 단일 세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고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 즉 양도하기 위하여 미리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과가 제외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분양권 양도세는 55%가 적용이 되는 건데, 내년 6월 1일을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이때 이후에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경우 77%, 그리고 1년이 경과되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모두 66%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단 예외는 있으니 양도 당시에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고 무주택자일 때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6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지정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거주 여건이 추가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원래 비조정 대상 지역을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2년 보유만 했으면 됐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선정되고 나서는 2년 보유에다가 2년 거주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주 요건까지 추가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이제 관련 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즉 무주택자 기준으로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는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뜻인 거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항. 자, 여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지정전 취득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냥 기존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라는 거고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각목의 요건이 뭐냐면, 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전입을 하는 경우, 자,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취득 시점 격차가 1년 이상 나야 되고,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종전주택 1년 이내 판매, 그리고 그 1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전입해야 된다라는 뜻인 건데, 여기에 보면 갈로를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 혹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겠죠. 이걸 취득했거나 혹은 이거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이내 팔아야 되고 전입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제외라는 거니까 3년 이내에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금 관련된 질문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 대출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중도금과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건데 공통된 질문이겠죠. 나올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었냐면, 자,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한 건이 실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비조정대상 지역에는 2건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구가 비조정대상 지역이었다 보니까 안심하고 2건까지 받은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갑자기 조정대상 지역이 되어버렸으니 중도금 대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도금 대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주택자, 이거는 1분양권 역시 마찬가지겠죠. 1주택자나 1분양권은 초분 조건부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규제지역 지정 전에 LTV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무주택자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처분 조건부로 가능하고 다주택자는 불가능합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나온 주택시장 안전 보완 대책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 배포된 것이고요. 자, 질문들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규제지역 신규 지정 시에 무주택자의 잔금대출 LTV는 규제지역 지정 전 규제가 적용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규제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된 분양사업장의 무주택자 혹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 같은 수분양자들은 지정 전에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자, 그리고 분양권을 전매한 자의 경우에도 방금처럼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전매된 경우는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잔금대출 LTV가 나오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다만 규제지역 지정 전까지 뭔가 중도금 대출이라거나 이런 것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대출받은 범위까지는 잔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식 답변을 하였습니다. 대출 같은 부분에서는 이전에 다른 지역들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은행권에서 공문이 내려와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실제로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규제 지역 지정 전에 뭔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명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게끔은 하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바뀐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하시길 바라겠고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유튜브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